일본 기상청은 28일 오후 1시에 특별경보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문 내용을 보면 가오시마 해안에는 매우 강력한 태풍 10호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옥이 무너지는 강풍이나 높은 파도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 침수 등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가 예상되어 최대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 기상청은 피난 지시 및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기타 정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입니다. 일본의 태풍 특별경보는 2024년 14호 태풍 난마돌 때 발령된 이후 네 번째인데요. 벌써 비로 인한 사태로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지상일기도에서 태풍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일본 규슈 남쪽에서 북상을 해 올라오고 있고요. 지상일기도에서 좀 보실 게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아주 눈도 뚜렷하게 보이면서 그대로 규슈 쪽으로 북상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태풍은 그대로 힘에서는 올라오면서 다른 예상과는 달리 약간 이 규슈의 북단 쪽으로 붙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규슈 북단을 통해서 그대로 동진해 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CMW풍 같은 경우도 그대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올라오면서 구마모토 쪽이죠. 구마모토 규슈 중간 쪽에서 방향을 바꿔서 그대로 오사카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예상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계속 북상을 합니다. 지금 저 북상하는 속도는 시간당 한 9km에서 10km 정도인데요. 오늘 밤 9시에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일본 가고시마 역입니다. 남남서쪽각 170km 부근 해상인데 아주 매우 강하고요. 이번 태풍 산산에서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북상에 올라와서 규슈 중단 쪽이죠. 규슈 중단 쪽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30일 새벽입니다. 새벽 한 1~2시 정도에 육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방향을 바꿔서 일본 오사카 인근을 해서 교토 북쪽으로 가면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JTWC입니다. 미국의 합동태풍경보센터 예상인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 기상청과 비슷하게 30일 새벽 정도에 규슈 중단 쪽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거는 그 대신 밑에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좀 더 밑에 쪽으로 가서 이게 이제 2일인데 좀 속도도 약간 느리죠. 2일 정도에 교토 남서쪽 방향 쪽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현재 뭐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 뭐 하이산이나 마이삭 같은 경우 그대로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계속 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북쪽 상층에서 이렇게 북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풍이. 그러니까 북풍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죠. 자, 여기서 보면 상층이 이게 티베트 고기압이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기압들이 지금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이 제트기류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보시라고. 이 제트기를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 제트기류가 이동을 해 나갈 때 제트기류 따라서 그 곡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그런 진로를 갖다 그리게 되는데 북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 곡이 빠져나가죠. 이 계약골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30일 아침에 방향을 턴하면서 이제 이 편서풍류, 이 서풍류를 타는 겁니다. 타고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시죠. 계속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에서 내려온 북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그렇게 발달하는 걸까요? 대개 태풍 같은 경우는 아래 15도에서 20도에서 가장 강하고 올라오면서 점차 약해지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올라오면서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태풍이 위치가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곳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보면 해수 온도가 30도 역입니다. 이 30도 정도면 보통 수포 태풍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굉장히 해수 온도가 일단 높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구르시온 난류가 이렇게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로시오 난류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난류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북상을 하고 올라오면서 구로시오 난류 쪽에서 상당히 그 따뜻하고 높은 수증기 열을 갖다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보다 강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북위 30도가 넘어서 현재보다 그 밑에보다 더 이상 발달하는 아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그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본 기상청이 오늘 오후 2시 24분에 경보와 주의보를 발표를 했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특별경보입니다. 특별경보는 이 초록색과 특별경보는 보라색과 검은색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특별경보인데 이 검은색 지역은 대우,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리는 곳을 예상되는 곳에 이제 내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런 뭐 보통 강풍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경보가 현재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고, 일본 전역은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북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일본 NHK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요.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교토 대학과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방재연구소의 이토 고스케 준 교수인데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사상 최강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태풍이. 왜냐하면 높은 해수 온도와 구로시오 해를 갖다 통과하고 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해양 연령량이 크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산이 상당히 속도가 느려요. 느리게 올라올 때는 태풍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죠. 용승이라 하죠. 끌어올리는데 밑에 물은 차갑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스케준 교수 말에 의하면은 바로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 해역에 50m까지 해수 온도가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30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용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오히려 더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 구조가 다 파괴할 수 있는 기압계가 없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태풍이 3, 4일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피해가 아주 커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풍과 폭우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그리고 2022년 14호 태풍 난마돌과 상당히 유사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난마돌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이때는 가고시마에서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오죠. 해안 쪽으로 따라 올라오다가 중간 쪽에서 이렇게 상륙해서 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때 난마돌 같은 경우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울산이라든가 경남, 그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바람도 많았고 파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전 사태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고 꺾어서 가기 때문에 난마돌 대비해서 우리나라 피해는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슈 쪽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오사카나 규슈나 교토, 도쿄 쪽으로 쭉 가면서 이게 빨리 안 갈 것 같아요. 현재 예상으로 보면 벌써 27일서부터 태풍이 영향을 줬는데 최소 2일까지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6일 이상의 일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 그 선형으로 이 비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쪽으로 호우가 내렸었거든요. 벌써.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일본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히도 그래도 좀 중간에서 꺾어서 간다면 제주도나 남해안, 그 다음에 경남 쪽, 그다음에 동해안 쪽만 최대 풍속 초속 한 20m, 비는 최대한 8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태풍입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만반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